아무래도 저는 세 번째 혹은 네 번째에 해당하는 포수라고 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테토남 포수 김태군이 자신을 현역 KBO 리그에서 3, 4위 정도의 포수로 평가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김태군은 최근 유튜브 채널 전설의 타이거즈에 출연해 현역 KBO 리그 포수의 순위는 궁극적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 횟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군은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8년 2차 3라운드 17순위로 프로에 입단했다. 2012 시즌 후 신생팀 특별 지명을 통해 NC 다이노스로 팀을 옮겼다. 2021 시즌 끝에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되었고 2023년 7월에는 기아 타이거즈로 다시 트레이드되었다. 2023 시즌 후반기 그는 기아와 3년 25억 원의 비자유 계약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 김태군은 NC 소속이었던 2020년과 기아 소속이 된 2024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다. 다만 2020년에는 양의지의 백업 역할이었고 실제 출전 기회는 거의 없었다. 반면 기아 이적 후에는 주전 포수로 활약하고 있다. 2024년 기아의 통합 우승은 실질적으로 그가 주도한 첫 번째 우승이라 할 수 있다. 김태군은 이 기준은 우승 반지의 개수라고 생각합니다. 포수라는 포지션 특성상 한국 시리즈를 몇 번 제패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무래도 세 번째 혹은 네 번째에 해당하는 포수라고 봅니다 라고 말했다. 겸손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김태군은 KBO 리그의 최정상급 포수이다. 특히 안정적인 수비 능력과 수비 시 전술 실행력이 뛰어나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발휘하는 리더십도 돋보인다. 내년이면 3년. 25억 원의 비자유 계약이 종료되며 다음 시즌 후에는 FA 자격을 얻을 예정이다. 기아는 김태군 영입과 단연 계약을 통해 포수 자리의 고민을 해결했으며 이는 구단 역사에 남을 성공적인 트레이드로 평가받고 있다. MC가 누구를 이길 것 같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태군은 미소를 지으며 이건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제 아래에 있어요. 강, 민호, 40, FA, 형이죠라고 답했습니다. 강민호는 2024년 한국 시리즈에서 생애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분위기만 경험했습니다. 부족함 없는 커리어를 쌓았으나 아직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는 없습니다. 한국 시리즈 이외 우승자인 김태군의 기준으로 보면 무관의 강민호는 넘어설 수 있는 상대입니다. 하지만 김태군은 바로 민호 형,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민호와 김태군은 삼성에서 잠시 동료로 지냈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기에 이런 농담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 강민호는 한국 시리즈 정상만 누리지 못했을 뿐 여전히 KBO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과 수비를 갖춘 포수입니다. 김태군의 말처럼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최고 포수를 평가한다면 단연 양의지, 두산 베어스, 가 최고입니다. 양의지는 두산에서 2015에서 2016년, NC 다이노스에서 2020년에 우승 반지를 획득했습니다. 박동원, LG 트윈스, 도 2023년과 2025년 우승을 경험한 포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홈 심장 김태군이 급변하는 한 해를 보낸 뒤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아는 지난 시즌 타팀을 압도하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투수와 타자의 탁월한 균형, 신인과 베테랑의 조화로운 구성 등을 이유로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점쳤습니다. 그러나 기아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맑았던 호랑이 군단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성적이 급락하자 구단 내외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계속된 부진과 상태 저하가 겹치며 결국 8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김태군은 6일 유튜브 채널 전설의 타이거즈에 나와 이번 시즌을 회고했다. 그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말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니까 라고 말하며 신중하게 발언을 시작했다. 올해 3월 김태군은 기아의 부진을 암시하는 듯한 인터뷰로 주목을 받았다.
이는 팀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우려의 목소리였다. 김태군은 작년 한국 시리즈가 끝난 후 한 인터뷰도 비슷한 느낌 때문이었어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었고 제가 했던 그 인터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며 제가 직접 경험해봤어요. 2020년 NC에서 우승한 후 다음 해에 무너지는 걸 봤죠. 광주는 기아 타이거즈이고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입니다. 우승 직후에는 항상 다음 해 성적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제가 느낀 점은 주변에서 너무 부풀려 주시니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계속 상승세를 탔어요. 그럴 때는 중재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특강이다, 일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선수단 전체가 계속 도취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고참 선수로서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라고 강조했다. 거의 다 먹여 살리고 있죠. 기아 타이거즈 포수 김태군은 7월부터 타격 상태가 매우 좋다. 7월 한 달 동안 16경기에서 타율 0.297의 2홈런 8타점을 기록했다. 8월에는 10일 창원 NC전까지 6경기에서 19타수 9안타 타율 0.474의 3타점을 올렸다. 후반기 15경기에서 타율 0.415의 2홈런 7타점을 기록 중이다. 단순히 타구 감각이 좋은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높은 완성도의 득점을 자주 기록한다. 지난 5일 제임스 네일과 알렉 감보아, 롯데 자이언츠의 팽팽한 투수전에서 감보아를 흔든 결승타도 김태군의 배트에서 나왔다. 12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도 안타 하나를 추가했다. 김태군은 지난해 삼성 라이온즈와의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결정적인 좌측 월 그랜드 슬램을 터뜨린 후 수동적 포수라는 평가가 싫다고 고백했다. 실제 김태군은 이번 시즌을 준비하며 타격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장타력이 특출난 편은 아니지만 2022년 삼성 시절 102경기에서 타율 0.298을 기록한 경험이 있다. 사실 김태군이 수비 전문 포수로 분류되는 것은 타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비와 전술 실행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8일 창원 NC 다이노스전 8회 말에 선보인 고급 수비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무사일 3루 위기에서 상대의 홈도루를 예상해 유격수 박찬호를 전진 배치시켜 강력한 송구로 3루 주자를 저지한 것은 이호준 감독에게도 인정받을 만했다. 원래 무사일 3루 상황에서는 더블 스틸을 자주 시도하지 않는데 NC는 이를 거꾸로 활용하는 팀이었다. 김태군은 이를 미리 파악해내야 수비를 정비해 추가 실점을 방지했다. 물론 김태군도 사람인 만큼 실수는 있지만 최근 공격과 수비에서 보여주는 경기 내용은 그 누구보다도 기본기가 탄탄하다. 이범호 감독도 12일 삼성전을 앞두고 미소 지으며 거의 다 먹여 살리고 있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수 리드든 공격이든 찬스 상황에서 결정타를 치고 주자가 없을 때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지금 한준수도 타격 폼이 아주 좋아요. 하지만 태군이 좀 더 앞장서 주는 게 좋겠죠? 경험이 풍부한 선수라서 승리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덧붙였다. 기아는 지금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한준수보다 김태군에게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범호 감독은 후반에 뒤지고 있거나 준수가 상대하기 어려운 투수가 등판하면 교체에 내보내고 휴식을 주며 로테이션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타격 감각도 유지되며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죠. 그런 점을 고려하며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판단해 오더를 내리려 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김태군은 12일 경기에서도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거의 완벽한 호흡을 보이며 팀의 2연패 탈출을 이끌었다. 타석에서도 2안타를 기록했다. 눈에 보이는 스탯도 훌륭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현재 기아에게는 김태군의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심재학 단장은 2023년 여름 김태군을 영입하며 2025 시즌쯤에는 백업 포수들이 성장해 김태군과 비슷한 실력을 갖추고 김태군의 3년 25억 원 계약 마지막 해인 2026년에는
백업들이 자연스럽게 주전을 위협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심재학 단장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 백업들의 성장 부진보다는 김태군의 기량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이다.